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폴 오스터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네. JYP 슬펐겠어요. 슬펐습니다. 네, JYP는 언제부터 폴 오스터를 좋아했어요? 20대 초반부터요. 아, 한 시대가 갔군요. 한 30여 년간 애정했던 작가가 JYP 시대가 간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야, 네. JYP 30년이 세상을 떴네요. 그러게요. 네, 네. 30여 년 동안 432를 4권으로 치면은 한 20권 정도의 책을 읽었을 것 같은데. 그치. 네. 와 근데 진짜 20대 초반이면 오래 좋아하셨네요. 혹시 그런 작가가 있으세요, 혼비님은? 어떤? 평생 애정하는 평생 작가? 애정하는. 네, 평생 애정한다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세상을 떠드셨고 그래서 작품 수가 많지 않아요. 더글라스 애담스. 아, 그렇네요. 네. YG는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에게는 아마 작가님일 텐데 저한테는 약간 아버님 같은 분. 오, 두 분이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세상을 뜨셨죠. 누구가 있을까요? 한 분은 저 20대 녹색 평론 말하는 거죠? 후반에 돌아가신 녹색평론 음. 발행이셨던 김종철 선생님 2020년 6월 25일 날 세상을 뜨셨고 날짜도 기억합니까? 네. 그리고 또 폴 오스터는 4월 30일 날 현지 시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분은 그 저 대학 때부터 되게 그냥 또 아들이 저랑 동갑이어가지고 저랑 친하게 지내셨던 홍세아 선생님. 아, 홍세아 네, 선생님. 홍세아 선생님 또 계셨죠. 최근에 돌아가셔가지고 아 그냥 내가 20대 때부터 흠모하고 좋아했던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그러네요. 세상을 뜨셨구나.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이랑 연배가 비슷하세요. 사실 저도 20대 초반부터 이 사람이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요즘 말하기가 좀 너무 민감한 분이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제 열정을 다 바쳐서 그 책을 다 읽고 약간 그분의 좀 사생 팬까지는 아니지만 팬이었던 분이 계시긴 해요. 아, 진중권이라고. 아 저 진중권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이라도 제가 만나게 될 수 있는데 되게 저는- 좋아할 텐데 요즘 되게 정- 심심해하시거든요. 저는 약간 진중권 선생님이 저한테 있어서 20대 많은 가치관과 많은 공부를 하게 해주신 분이어서 그분이 말만 안 하면 굉장히 번듯하고 괜찮아요. 근데 진중권 선생님이 네. 하시는 말이 또 나름의 그분의 논리 안에서 늘 일관됐고 말이랑 SNS만. 근데 이제 그 세상에는 이제 진중권을 싫어하는 사람과 너무 진중권을 싫어하죠, 좋아하는 지금. 사람이 있죠. 네. 근데 그 저는 굳이 따지면 호에 가까운데 네. 왜 저는 호에 가깝냐면 가끔씩은 그 여기 책걸상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저한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순간들이 있지만 근데 그 진중권 선배, 진중권 선생은 항상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뭔가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공격당하고 그리고 되게 막 좀 분해하고 짜증나 있는 그 순간에 보면은 내 옆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진짜 그분이야말로 남의 시선이나 이런 거 음. 의식 안 하고 정말 자기의 주관대로 행동하시는 분인데 사실 어딘가에 북토크에서 진중권 선생님에 대한 애정을 고백했다가 손절당한 경우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이름이긴 뭐 한데 옛날에 쓴 책들을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이거 더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지금의 진중권 선생님도 나름의 그만해, 진중권의 그러면. 세계 안에서 좋아하고 전 제가 언제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제가 정말 나오는 모든 작품을 다 읽고 흠모하고 그리고 아 정말 좋아하는 작가다라고 딱 말할 수 있는 분이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게 해서 너무 좋아요. 김원비? 정말 이렇게 흘러가나요? 네. 정말 사회생활 잘하시는 네. 그 진중권 선생의 초기 저작들은 저도 여러 권 봤었는데요. 뭐 미학 오디세이인가 제목이
너무 재밌는 거 많죠. 그런 너무 것도 많죠. 있고 그 뭐 니무덤의 침뱉어라. 니무덤의 침을 뱉어라. 그것도 참 재밌었죠. 네. 2권짜리. 또 뭐 몇 개 본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최근에도 봤구나. 공저. 그래서 이번에 울컥했던 게 홍세화 선생님 돌아가신 날 왠지 한때 사상적 동료였던 진중권 선생님이 뭔가 글을 썼을 것 같아서 페북에 들어가 봤어요. 오랜만에. 근데 거기에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잘가 친구 뭐 이렇게 한마디를 쓰신 게 있는데 저 울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무튼 네. 여기까지. 제가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우리 독지가 여러분도 폴 오스터 부고에 대해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세바국님, 폴 오스터 작가님의 명복을 빕니다. 살아 계실 때 432를 읽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읽고 방송 들으려 미루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책걸상 금단 현상 와서 일단 들어와 버렸습니다. 혼비님이 질문하신 오디오북에서 제목만 있는 챕터는 번호 호명 후 블랭크라고 작가가 조용히 읊조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가님 인터뷰가 50분가량 있어서 완독 후 북토크 다녀온 느낌이 듭니다. 저의 독후감을 살짝 남기자면 1. 돈과 손가락 2. 생명 3. 아버지의 사랑 4. 사랑이 없는 버전의 퍼거슨으로 읽혔습니다. 하나씩 빠졌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퍼거슨과 함께한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반대 시위로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생들의 시위와 과잉 진압 뉴스를 접하다 보니 432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도대체 역사는 반복하는 것인지 미국이 변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미국 사회가 지금 후퇴 중인 것인지 꽤 씁쓸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 다시 떠오릅니다. 4.321에서 다룬 베트남전 반대하던 청년들과 군인들처럼 지금 미국 안에서는 다시 멀리 일어나는 전쟁이 미국 안의 분쟁을 가중시키는 분위기거든요.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작품이어서 저도 몇 년 후에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3번에 걸쳐서 남기신 댓글을 제가 한꺼번에 쭉 읽은 것 같습니다. 네. 스콜스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폴 오스터 씨가 돌아가셨네요. 얼마 전에 데니얼 데닛도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대는 아직 더 젊은 세대의 어른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동네님 JYP님이 가장 애정하는 작가 폴 오스터 탁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러문요님 댓글은 드디어 폴 오스터의 책을 그것도 제일 긴 책으로 방송하셨네요. 책걸상 역시 최고. 그리고 오스터는 이 책과 바움가트너 사이에 800쪽짜리 스티븐 크레인이라는 작가의 바이오를 출간할 정도로 에너제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듣고 궁금해서 오디오북 샘플을 들어봤는데 목소리도 아주 매력있고 젊고 섹시하더라고요. 크크. 요 댓글은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네네. 남기신 댓글이죠. 저는 뉴욕 3부작이 오스터의 시그니처인 우연의 신비함이 가장 잘 나타난 책이고 가장 따뜻한 책은 브루클린 풍자극, 가장 아름다운 책은 미스터 버티고라고 생각합니다. 4.321은 길어서 그렇지 가장 쉽게 읽히는 책 같습니다. 저는 선셋 파크와 팀벅투는 조금 싱겁게 읽었어요. 오스터 책들은 하나도 비슷하거나 뻔하지 않고 신비와 시크함이 잘 조화되어서 좋습니다. 지금 그러문요님이 언급하신 제목들 모든 책을 전 다 봤군요. JYP가 그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책은 어떤 책이에요? 저는 뭐 미스터 버티고 그리고 그 거대한 괴물로 번역되었던가요? 아니면 리바이어던으로 지금도 나오나요? 하여튼 리바이어던 미스터 버티고 그 2개 제일 좋아했고요. 4.321도 뭐 훌륭했고. 네, 플라님께서도 4.321편 들으시고 댓글 남기셨는데요. 같이 읽고서 댓글 남기신 것 같아요. 퍼거슨, 그러니까 4번째 퍼거슨이 인종차별 논쟁에 휘말린 일로 프린스턴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장학금이 취소됐을 때 밀드러드 이모 덕분에 위기를 넘깁니다. 왜 도와주냐는 퍼거슨의 질문에 이렇게 이모가 답하죠.
나는 너의 미래를 믿고 죽는 한이 있어도 누군가 너에게서 그 미래를 빼앗도록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 고든 디윗은 꺼지라고 해. 우리는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뭉쳐야 해. 네, 책걸상 팬덤 덕질은 모르겠고 책을 사랑하는 책걸상을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기셨습니다. 자, 밤의 도서관님 책걸상에 최근에 입문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음에서 4321 함께 읽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팟캐스트 듣고 YG님이 모임 만들어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 팟캐스트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반대로 금음에서 4321 모임에서 책 함께 읽다가 YG는 뭐고 JYP는 뭐지? 등등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했다가 이제 이 팟캐스트를 알게 되었고 이전 방송까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실은 혼비님은 예전부터 글을 좋아했고 JYP님은 알고 보니 저의 대학교 연극반 선배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 덕분에 이동진 빨간 책방 이후로 정말 간만에 팟캐스트를 들어봅니다. 누구신지 모르세요? 모르죠. 닉네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의 대학교 연극반 후배가 저를 직접 알고 교류가 있는 사람만 100명도 넘을 거기 때문에 살짝 힌트를 드리면 네. 어렸을 때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가 네? 지금은 한국에서 사시는 그리고 당연히 뭐 연극반 후배니까 지금 의사로 재직 중이신 것 같고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가 지금 미국에 산다 그러면 차라리 몇 명으로 좁혀질 텐데 거꾸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밤의 도서관님 저 비밀 댓글이나 뭐 이메일이나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이 실리면 막 그렇게 막 기쁘지는 않습니다. 왜요? 저의 찌질했던 과거를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아니 되게 멋있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유 그럴 리가요. 네. 오늘 할 책은 뭡니까? 우리가 되게 어렵게 무슨 책으로 방송할까 막 이렇게 단톡방에서 대화 나누다가 처음 말 꺼낸 사람은 YG인데 혼비님이 열렬하게 호응해서 성사된 방송이죠. 혼비님이 그 시간만 있었으면 추천사 네. 그런 것도 쓸 뻔했던 이 책이라면서요. 추천사 의뢰가 1월에 왔었는데 제가 1월에 좀 의료 이슈 의료 이슈가 있어서 받지 못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감사하게도 추천사 제안을 받지 못했던 저에게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YG는 어디서 보고 지금 이 책을 추천했습니까? 저는 수전 리먼이라는 분을 원래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비장한 표정으로 말할 정도로요? 네,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 약간 좀 으쓱해도 되는 게 뭐냐면 수전 리먼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좋아합니까? 제가 하비콕스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을 2004년에 읽었는데 그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었는데 그 대목을 수전 리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의존해가지고 서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당시에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을 풀어내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도 영어 못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영어 못했을 때거든요. 번역기 같은 것도 없었을 때고. 근데 진짜 원서를 구해가지고 근데 마침 국내 도서관에 원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그러니까 제본 같은 것도 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 제본해서 더듬더듬 제본이라는 건 이제 불법 복사를 말하는 거죠. 네, 불법 복사. 네. 뭐 오래전이요. 공소시효 지났나? 오래전. 저 20대 때.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래서 그걸 읽고서 제가 그 수전 리먼의 그런 것들을 몇 차례 그래서 인용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수전 리먼이 이제 거의 70대에 가까운 노 지식인이 되었는데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국내에 최근에 쓴 책이 나왔다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들여다보게 됐죠. 그럼 수전 리먼이라는 분의 책이 번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전 이름을 처음 듣는 게 당연한 거네요. 네. 당연한 거죠. 나만 모르는 분인가 했죠. 저도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제목은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라고
한국어판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제도 똑같죠. 원제는 left is not work라고 네. 순서만 다르지만 left하고 work는 같지 않다라는 게 한국어판 원서 다 제목입니다. 수전 님원은 그래서 뭐 하는 분이에요? 수전 님원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60대 후반에 굳이 따지면 윤리 철학자?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선과 악의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천착하고 고민했던 철학자이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유대인 지식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이나 팔레스타인 침공에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부 이제 구구단체 우리가 지난번에 박평이랑 했던 네타냐후 같은 사람들의 그런 구구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참여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오늘 잠깐 나왔던 폴 오스터가 사실 68세대잖아요. 수전 임원도 사실 비슷한 그쵸. 또래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68세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네. 수전 님원은 55년생이니까요. 네. 청소년기에 68을 보낸 거죠. 겪었겠네요. 네. 네. 미국 사람인데 하버드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했고요. 교수는 예일대학하고 텔아비브 대학에서 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베를린에 살고 있네요. 네. 추천사를 쓸 뻔했다라는 건 네. 출판사에서 볼 때 이 원고를 가장 잘 이해하고 뭔가 핵심을 가장 잘 뽑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김원비를 떠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였을까요? 그냥 뭐 설마 떠올랐을 수도 있죠. 축구를 잘한다거나 뭐 술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이유로 떠오르진 않았을 거잖아요. 아니면 좌파처럼 보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알죠. 이제 김원비 작가가 되게 철학 쪽에도 나름 조예가 깊다는 걸 알긴 아는데 딴 사람들도 아는 모양이네요. 네, 뭐 이 편집자님 같은 경우는 저랑 좀 사석에서 얘기한 적도 있고 해서 제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걸 좀 알아서 막 적합해서라기보다 얘가 관심이 있다는 건 알아서 정도로 이제 추천사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번역하신 분도 YG랑 가까운 분이죠. 네, 홍기빈 가까운 선생님 분이시구나. 저랑 뭐 가까운 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모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기회만 닿으면 언제든 모실 수는 있을 것도 네, 같은데 그 성함을 몇 번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칼 폴라니 전문가. 그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도 하시고 네. 그러면서 홍기빈 선생님은 어떤 분이죠? 홍기빈 선생님은 캐나다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왕성한 연구활동, 조술활동으로 번역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의 칼 폴라니를 가장 정확하고 또 적확하게 해석하고 소개하는 데 앞장서온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칼 폴라니의 사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현대 경제학자들이 경제랑 사회는 따로 굴러가는 곳이고 경제의 논리라는 게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금 세상사의 여러 가지 법칙들이 그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조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잖아요. 근데 이제 칼 폴란이라고 하는 경제 사상가는 일찌감치 경제랑 사회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은 사회가 여러 가지 가치들로 그 경제를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이제 뭐 그런 맥락에서 쓴 그 위대한 저술이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뭐 그런 조술도 있는데 이제 그런 책들도 국내에 번역해서 직접 소개를 하고 또 해설서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뭐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단순한 번역자가 아니라 이제 본인도 할 얘기도 많고 네, 맞아요. 이 책에 있는 내용과 되게 좀 관련이 깊은 분이라서 그런지 최근에
이 책으로 북토크 하는데 번역자가 이제 저자를 부르긴 좀 힘드니까 역자가 뭐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장 두 분이 저기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홍기빈 선생님이고 한 명이 장석준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네. 그 두 분이 이 책 북토크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서로 막 수다를 떠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좌파는 뭐 다 아는 말인데 워크 요 용어 자체부터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두 분이 서로 미루고 있네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책에 있는 설명을 내가 읽을 수는 있는데 YG가 좀 풀어볼까요? 저도 사실은 뭐 책에 있는 설명 뭐 말고는 뭐 더 덧붙일 건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워크라고 하는 말이 나온 미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워크라는 말은 일단 스펠링이 네. 우리가 WALK도 아니고 네. WORK도 아니고 그래서 저 너무 지금 발음하기 편해요. 그냥 워크라고 네,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WOKE. 네. 그러니까 웨이크의 과거형이죠. 네. 문법적으로는. 이게 1930년대죠. 30년대 어떤 노래 가사에 처음 등장을 했었다고 해요. 38년도에 Stay Woke라는 노래 네. 구절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938년도에 그 노래 가사에 이 단어가 쓰였을 때만 하더라도 이 단어는 약자에게 공감을 하고 약자를 위해서 행동하라 라는 걸 선동하는 그리고 또 나는 그런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내세우는 형태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의 맥락이겠죠. 미국에서 이 WKE라고 하는 이 워크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조금만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건 문제 있는 행동 아닙니까? 이건 차별 아닙니까? 이건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태도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파나 미국 맥락의 꼴통들이 약간 조롱하는 할 때 쓰는 말로 변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PC충? 뭐 요런 정도의 제가 그 표현을 쓰려고 쓸까 말까 하다가 차마 안 썼는데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표현으로 네네. 따지면 그런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는 않고 그냥 살짝 비꼬는 정도의 그거보다 더 심한 더 심한. 오히려 워크가 미국에서 쓰일 때는 그거보다 보다 더 심한 PC충보다 더 네. 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레보다 더 심한 그래? 네. 욕이네? 욕이죠 욕. 오, 저는 그냥 PC하고 비슷한 정도의 톤인 줄 알고 처음에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센 표현인 것 같긴 하던데 그 정도로 강한 표현인 건 몰랐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책을 이제 펼치는 독자들과 저자 사이에 어긋남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통상적인 우리가 흔히 뭐 좌파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보적인 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세태를 맞닥뜨렸을 때는 당연히 그 워크라고 하는 좋은 단어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 좋은 단어를 조롱하는 보수 꼴통이라고 불리는 그 우파들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식의 팸플렛이나 책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의 저자인 수전 니먼은 정반대로 왜 그 좋았던 워크라는 단어가 그렇게 그 보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워크 설명을 YG한테 미뤘던 것도 너무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서 말하고 싶지 않아서였는데 네. 사실 페미니즘도 굉장히 변질된 단어가 요 몇 년 사이에 됐죠. 사실 원래 페미니즘은 그냥 여성과 남성의 어떤 동등한 평등한 어떤 권리, 여자들이 찾지 못하는 어떤 권리를 평등하게 찾자는 운동에서 시작이 된 거고 사실 그게 페미니즘인데 어느 순간 이제 좀 극렬한
이제 몇몇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여성 우월주의 혹은 남성 혐오주의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페미니즘의 반대말을 요새 언론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퀄리즘이라고 쓰더라고요. 진짜요? 네, 무슨 방송 프로에서도 그렇고 신문 기사도 그렇고 페미니즘의 반대는 이퀄리즘이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사실 굉장히 변질되는 단어죠. 원래 시작 자체는 좋은 단어였는데. 원래 페미니즘의 반대말이 있습니까? 근데 반페미니즘 말고는 제가 알 길 없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 뭔지 저 알 것 같은데. 약간 가부장제 뭐 이 정도 아닐까요? 가부장제도 이제 뭐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가 될 수 그 있죠. 방송 프로그램 뭔지 모르죠, YG는. 근데 그 몰라요.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아, 딴 페미니즘의 데서도요? 반대는 이퀄리즘이라고. 더 커뮤니티라고 요새 약간 화제되는 그런 게 있어요? 더 커뮤니티라고. 희한한 예능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요. 웨이브에서 이제 사상 검증 구역? 사상 검증 구역. 더 커뮤니티. 저기 그 혼비님이 저한테 맹렬하게 저번에- 추천했으나 음. YG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프로가 하나 저는 있는데. 예능 저기 그런 설정 예능 프로그램 안 보니까. 근데 저도 안 봐요. 저도 그리고 뭘 안 서바이벌 봐요? 환상연애 서바이- 환승연애 다 봐요. 좋아하면서 그건 서바이벌 예능이 아니잖아요. 저것도 봤잖아. 그 저 뭐지? 피지컬스러운 그 뭐지? 피지컬백? 아니, 사이렌. 사이렌도 사이렌을 봤잖아요. 다 좋아하네. 뭘 안 봐? 아니 그 방송에서 멀쩡하게 다 이야기해가지고 눈 동그랗게 뜨고 저는 안 좋아한다고. 왜냐면 그러면은. 저는 더 커뮤니티를 서바이벌 게임 예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바이벌 게임 예능이 진짜 많거든요. 뭐 PA 게임이니 지니어스니 저 그런 거 진짜 안 보는데 더 커뮤니티만 보는데. 저는 진짜. 근데 그거 꼭 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꾸 혼비님이 공부할 게 저한테 많아요. 보라고 했는데 네. 저는 그런 걸 단 한 편도 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요. 이번에 그 단 한 편을 시도해 보라고. 제가 그 정도도 뛰어넘을 존재가 안 되나요? 자, 그 하여튼 더 커뮤니티에서 그런 의미밖에 안 되나요? 출연자들의 성향을 MBTI처럼 4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서 점수 매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처음 설정이. 젠더, 거기에 권력, 페미니즘하고 반대에 있는 게 이제 리즘으로 이퀄리즘이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너무 황당하다.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오염이 된 거죠. 워크라는 이름처럼. 언젠가 나올 것 같아요. 페미니즘은 여성주의가 아니다. 뭐 이런 책이 식으로 나올 것 있지 같아요. 않을까 이미? 그래서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라는 책은 아주 간단하게 좀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진짜 좌파인 어떤 노지식인이 요새 워크 소리를 듣는 보수로부터 워크라고 비꼼을 당하는 어떤 사람들한테 니네의 행동은 원래 좌파의 가치랑 맞지 않아. 그거를 되게 철학적이고 우아하고 길게 논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네. 니네들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우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게까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나 같은 좌파까지도 지금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그런 식으로는 안 돼. 뭐 이제 이런 이제 책인 거죠. 그렇다고 우파를 옹호하거나 전혀 뭐 그런 건 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전혀 그런 이분이. 건 아니죠. 네. 솔직히 저는 이제 처음에 굉장히 재밌게 읽기 시작을 했는데 중간 이후부터는 이제 중간 이후부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을 이제 우리 시대의 진짜 좌파? 아니면 뭐 우리 시대 진짜 좌파의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저는 책의 내용을 좀 비교적 요약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으면은 더 안 안 팔리지 않을까? 팔렸겠죠. 네. 그리고 그 JYP가 중간부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게 왜 그러냐면 이 푸코와 슈미트라고 하는 최근에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워크라고 불리는 그 범주에 있는 운동이나 사회 운동이나 혹은 그런 지식을 쌓는 분들이 많이 우존하는 이제 고전 사상가 혹은 현대 사상가가 슈미트나
혹은 푸코인데 그 슈미터나 푸코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슈미터나 푸코를 잘 모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 말이 맞나 진짜? 그쵸.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엘버트 허시먼 책 방송하고 나서 오늘 댓글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귀찮아님이 남긴 댓글을 보고 느낀 바가 컸어요. 귀찮아님이 그런 거 쓰셨거든요. 이번 방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음표였다. 엘버트 허시먼을 읽고 온 세 사람이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책을 진짜 읽지 않은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맥락인지 약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약간 캄다운 해주세요 이렇게 쓴 댓글 혹시 보셨나요? 네, 봤는데 저는 그래서 전 반성했어요. 아니 반성할 게 아니라 우리는 책을 읽어보라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궁금하면은 좀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려서 사기에는 좀 비싼 책이니까 이거 뒤적거려라도 보시면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귀찮아님의 댓글을 듣고 원래 알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책걸상 제 녹음분도 잘 안 듣는 거. 근데 이제 허시먼 편을 들었는데 그랬겠다. 이건 정말 어떤 것이 책 프로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책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소개하고 또 이 책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돼서 좀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엘버트 허시먼을 다 알고 마치 그 전후 미국의 사정을 다 아는 걸 너무 전제로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 YG가 그런 1200쪽짜리 책을 고른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반성을 좀 하세요. 아니 그거 내가 고른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책걸상에서 방송할 수 있으리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저는 앞으로 책걸상이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책걸상 문 닫을 때까지 그런 책은 방송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혼비님의 기지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귀찮아님 그 댓글을 듣고 또 그 방송을 들으면서 반성을 했는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전제도 있지만 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하자면 말을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피해가다 보니 되게 불친절한 방송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워크는 자파가 아니다. 왜 중반부에 방금 JYP도 얘기했던 좀 어려웠다 하는 부분들을 좀 쉽게 한 2, 3분 정도로 좀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 어려운 부분만 2, 3분으로 요약하지 말고 네. 앞부분의 핵심 내용도 2, 3분으로 요약을 해줘요. 그게 더 중요해요. 앞부분 뭐 계몽주의에 대한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몽주의 사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것들?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워크 뭐 어떤 거를 지금 여기서 워크라고 칭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등등. 그럼 여기서 이 대목은 제가 그냥 짧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크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비판 대상은 흔히 정체성 지상주의라고 하는 그쵸. 사람이에요. 정체성 정치. 정체성의 정치 혹은 정체성 지상주의. 저는 정체성의 정치도 이분이 막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그런 분들 많이 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채식을 한단 말이에요. 채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채식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채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간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하고만 나는 친하고 싶고 채식하는 사람들만 세상의 모든 대의를 실천하는 것 같고 채식에 반대하는 사람은 뭔가 나랑 내가 적대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문제점 같은 데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게이거나 혹은 뭐 레즈비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게이나 레즈비언의 권익을 높이는 운동에는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뭐 후원도 하고 퍼레이드도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기 게이임을 스스로 내세우는 정치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나는 좋은 거지. 나랑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장애인은 다
장애인은 다 집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장애인 이동권 같은 데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이고 아니 세상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나눠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부유한 사람이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건 그들의 능력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과연 선한 정치인인가 혹은 뭐 옳은 방향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개이기 때문에 나랑 정체성이 같기 때문에 저 정치인은 너무 훌륭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전 리만이 보기에는 정체성 지상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이건 좌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히틀러식의 아리안 뭐 백인만 우수하다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일본인만 우수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중국인만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민족주의, 부족주의랑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전 리먼이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좌파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앞부분에 이제 쭉 이제 하고 있죠.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이제 아주 일부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내용 그리고 김원비 작가가 준비를 해왔나 봐요. 중간에 어려운 부분을 2, 3분으로 요약하려고. 준비까지는 아니지만 한 2, 3분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악플을 안 달리려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오늘까지는 괜찮은. 근데 오늘은 소개였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앞부분 소개 좀 뭐 괜찮았습니까? 좋았고. 약간 부족했어요. 약간 부족했어요. 부족했고 또 좀 비판하고 싶은 반박도 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저의 걱정은 그때 JYP가 걱정했잖아요. 이 책 정할 때. 워크는 좌파가 아니야 같은 정치 관련한 책들은 조회수 안 나온다. 엄청 걱정하셨는데 다음 편 더 재밌을 거니까요. 다음 편 꼭 들어주세요. 다음 편에는 김원비의 발언 비중을 훨씬 높이도록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지만 재미는 있을 겁니다. 다음번에는 강량군은 YG는 입 닫고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더 안 들어요. 설마 그러겠어? 더 안 들을 거고. 저렇게 말하고도 늘 말이 많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